또영주TV의 또영주! 김영훈입니다. 자, 첼시가 투엘 감독을 경질하고 포터 감독을 임명을 했습니다. 투엘 감독 경질 예상하셨나요? 절대 예상 못했죠. 와, 난 진짜 예상 못했다. 나는 지현이 형하고 얘기할 때 투엘 감독 경질될 수도 있나요? 뭐 이런 질문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네. 절대 경질 못 시킬 겁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했거든. 왜냐면 시장에 투엘만한 감독이 없어. 그건 맞습니다. 지단 감독이 있다 할지라도 지단 감독이 첼시를 이끈다? 이거는 그림이 잘 안 잡히잖아. 그리고 이미 다 이적 시장에 보낸 뒤이기 때문에 지단 감독이 올 거라는 확률 자체가 적었죠. 그리고 투엘 감독을 자른다 할지라도 나는 적어도 겨울에 자를 줄 알았어요. 저도 조금 더 기회를 주고 조금 더 뭔가 팀이 발전할 수 없다 싶을 때 좀 결단을 내릴 거라 생각했는데 너무 뜬금없는 타이밍에 네, 너무 빠른 타이밍에 투엘 감독을 잘랐거든요. 그래서 충격이 굉장히 큰데 그러면 포터 감독의 첼시는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포터 감독이 브라이튼을 너무나 잘 이끌었기 때문에 네. 첼시에서도 지도력을 보일 가능성이 있긴 있지만 브라이튼과 첼시는 다르잖아요. 그리고 확실히 포터 감독이 유망한 감독은 맞지만 빅클럽 경험이 없잖아요. 네. 그 부분들이 조금 더 걱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앞서서 첼시의 좀 이번 여름 이적 시장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총 8명의 선수가 영입이 됐습니다. 뭐 라임 스털링, 추크웨메카, 쿠쿠렐라, 오바메양, 쿨리발리, 슬로니나, 포파나, 자카리아 이렇게 뭐 8명 선수가 왔는데 네. 여기에 추가적으로 코너 갤러거가 임대 복귀를 했고 아르만도 브로야 역시 임대 복귀를 했습니다. 사실 포터 감독 입장에서는 자신이 원해서 영입한 선수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결국 투엘 감독과 보울리가 이야기를 나눠서 결정을 지은 선수들 그러면서 영입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입할 당시에도 영입하는 속도가 좀 느려서 첼시 팬들의 고민이 좀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포파나에게 8천만 유로 이상을 지불하면서 데리고 그쵸. 왔단 말이에요. 사실 오바메양도 1200만 유로면 이거 은근히 돈 많이 준 겁니다. 바르셀로나가 창조 경제한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네. 물론 이제 쿠쿠렐라 같은 경우에도 6천만 유로가 넘어가니까 높은 금액이긴 한데 쿠쿠렐라는 잘하니까. 잘하면 용서가 되죠. 그쵸. 네. 그리고 쿨리발리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있다 보니 발리 슈팅 하나는 기가 막혔지만은 최근 폼이 좀 아쉬운 상황이고. 네, 만족스럽지 못한 수준이죠. 네. 라임 스털링은 맨시티에서 하던 그대로로 하고 있습니다. 골을 넣긴 넣는데 뭔가 아쉽고 뭔가 지금 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네. 느낌 아닌 느낌?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첼시의 여름이 굉장히 좀 뒤늦게 뜨거웠지만 이 뜨거움이 만족감으로 오기에는 좀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적생들에게. 뭐 오바메양도 최근에 이제 뭐 이슈가 좀 있었잖아요. 개인적인 이슈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포파나도 뭐 비싼 이적료 때문에 또 이적이 지연되면서 조금 경기에 나서지 못했던 것도 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얼마만큼 또 적응할 수 있는지 경기력을 회복할 수 있는지도 중요할 것 같고 또 자카리아 역시 유벤투스에서 임대해서 영입을 했지만 이전 시즌까지만 해도 경기에 많이 나서진 못했으니까 자카리아 역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바메양이 기대만큼의 골을 넣어주고 자카리아가 나름대로 파이터 역할을 좀 해주면 그러면 첼시의 여름이 이거 좀 이상한데 이런 의심에서 만족으로 돌아설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 다음 얘기할 부분이 역시 뜬금없는 투엘 감독의 경질 이야기입니다. 확실히 리그 초반에 좀 아쉬운 행보를 보이고 있잖아요. 리그 6경기 3승 1무 2패, 그다음 리즈와 소튼에게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챔피언스 리그 조별리그에서 오리시치한테 당하면서 디나모 자그레브에게 0대1 패배를 당했습니다. 네. 사실 디나모 자그레브전 패배는 충격이 컸습니다. 여기다 선수들이 뛰는 모습을 봤을 때에는 이거 좀 심각한데? 이런 느낌까지도 들었었던 경기인데 이 경기 끝난 다음에 이제 투엘 감독이 경질이 되죠. 사실 이적 시장도 그렇고 투엘 감독 경질도 그렇고 이게 너무 뜬금이라서 네.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이거 축구 모르는 구단주가 기분에 따라서 이거 팍팍 정하는 거 아니야? 아무래도 뭐 보엘리 구단주가 이제 야구 쪽에 있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축구를 너무 모르는 사람이 구단주를 해서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팍팍 자르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죠. 그런 시선이 이제 팬들에게 있는데 그러면 왜 투엘 감독이 경질됐느냐? 네. 그럼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구단주하고 불화설이 있는 거 아니야?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투엘 감독은 이 구단주와 불화설, 선수단과 불화설 이거 상습범이거든요. 뭐 마인츠 시절에도 그랬고 네. 그 다음에 도르트문트 시절에도 그랬죠. 네.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 시절도 시끄러웠던 부분이 있으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단주와 틀어진 관계가 원인이 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고 리즈전에서 충격의 0대3 패배 당한 다음에 구단
쪽하고 소통이 좀 단절된 거 아니냐. 네, 뭐 그런 이야기들이 흘러나왔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부분으로는 이 공동구단주들의 부족한 축구 지식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뭐 4-4-3 포메이션을 권유를 했다. 뭐 4-3-3이면은 11명이 필드에 뛰는 거잖아요. 네. 4-4-3이면 골키퍼를 최전방에 올리거나. 수비로 포함시키거나 한 건데, 네. 근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루머일 가능성도 있고, 뭐 첼시 측에서는 이를 부인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결정적으로는 구단주들은 조금 더 장기적인 미래에 투자를 하고 싶고, 그 인물은 투엘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해서 경질을 한 것 같은데, 그런 건 있어요. 세술은 세 부대에 이렇게 담아야 된다는 얘기가 있듯이 새로운 구단주가 오면 그 구단 수뇌부가 바뀌면 자신의 비전과 공유하는 새로운 감독을 앉히고 싶어 해요. 그쵸. 그러면 빠르게 그렇게 결정을 했어야죠. 그러면서 이적 시장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했어야죠. 왜냐면 이번 시즌부터는 로만의 시대는 갔기 때문에 로만의 잔재들은 다 없애고 그쵸. 새로운 첼시를 만들겠다. 그러면서 새로운 감독 임명하고 그리고 새로운 감독 입맛에 맞는 선수들 영입하고 이래야 되는데 투엘이 원하는 영입을 어떻게 해서든 해주고자 노력을 했잖아요. 오바메양 영입은 그렇잖아요. 그렇죠. 특히 그렇죠. 네, 그랬는데 지금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경질을 시켰단 말이죠. 이거 내가 생각하기에는 3번이야. 새로운 공동 구단주들의 부족한 축구 지식. 네, 투엘에게 전화해서 이보게 투엘 4-4-3을 쓰게. 그러니까 투엘이 거기서 비웃은 거지. 골키퍼 올릴까요? 막 이랬으니까 비웃네? 막 이러면서 이제 불화설이 나온 거 아닌가. 그리고 소통이 단절되고. 네. 여러분 이거 뇌피셜입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들을 좀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다 입맛대로 맞춰주고 자른다. 약간 사실상 따져보면 일단 만나는 봐야 되겠는데 막상 해보니까 별로네. 빨리 잘라보자. 약간 이런 느낌이지 않았나. 일단 투의 경질까지는 어떤 느낌이냐면 야 이거 새로운 공동 구단주들 뭐 보엘리 구단주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거 축구 쪽에서는 아마추어 아니야? 이런 느낌이 강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생각을 갖고 감독을 경질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생각을 갖고 선수들을 영입했는지 모르겠지만 선수 영입 과정이라든가 투엘 감독 경질하는 과정을 봤을 때는 이거 좀 아마추어적인 행동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이런 생각에 대해서는 김영훈 씨가 조언을 해줬습니다. 혼자 죽지 않아. 혼자 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그레이엄 포터를 선임을 했죠. 브라이튼 감독이었는데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이미 예정된 선임이었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투엘 감독 경질 후 곧바로 포터와 회동을 갖는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러면서 빠르게 브라이튼과 협상 후에 위약금 1,300만 파운드에 합의를 하면서 계약 기간 5년을 체결을 했습니다. 이거 가만히 보면 포터 감독하고 빠르게 접촉하고 브라이튼과 빠르게 협상한 거 보면은 투엘 감독 경질 타이밍을 보고 있었던 거 아닌가? 그게 또 디나모 자그레브전 딱 그 패배 이후 이때다 싶어서 바로 칼을 빼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제 포터 감독을 임명하게 됩니다. 계약 기간 5년인데 이제 장기적으로 본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포터 감독이 누구냐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경력으로 따지자면은 앞서서 여자 축구 쪽에서 기술이사직을 하고 그 다음에 2011년 1월부터 스웨덴의 웨스테르순에서 감독 커리어를 시작을 했습니다. 스웨덴에서 시작했어요. 네. 그리고 스웨덴에서 지도력을 인정받고 인정받았고. 잉글랜드로 왔습니다. 근데 잉글랜드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뭐 포터 감독 처음 등장했을 때 우리도 굉장히 궁금했어요. 누구지? 왜냐면은 누구지 그런 것도 있는데 왜 잉글랜드 출신이 스웨덴에서 지도력을 이렇게 보여준 거야? 이런 생각이 드니까 굉장히 좀 경력 자체가 이색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주요 활약을 좀 얘기해보자면은 웨스트레순에서 4부 리그에 있던 팀을 1부까지 승격을 시켰고요. 대단한 거죠. 네. 그 다음에 스웨덴컵 우승을 차지했고 유로파리그 32강까지 진출한 경력이 있습니다. 4부 리그 팀을 유로파리그 32강까지 이끈 거예요. 이거는 클럽의 역사를 바꿨다는 겁니다. 네. 확실히 포터 감독이 여기서 지도력을 인정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 대목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은 역시 브라이튼 시절인데요. 이 강등권 위치에 있던 팀, 뭐 15위, 16위를 전전하던 팀을 9위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네, 수완지에서 한 시즌 동안 지도하는 거 보고 브라이튼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스웨덴에서만 잘하는 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강등권에 있을 때 이 그레이엄 포터를 임명을 시켰고, 그레이엄 포터가 또다시 팀의 체질 자체를 개선시키면서 완전히 다른 팀으로 만들어 놨죠. 네. 그래서 그레이엄 포터 감독의 축구는 재밌다. 재밌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첼시가 왜 포터 감독을 선임을 했는지에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스카이 스포츠 보도에 따르면은 전술적인 유연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습니다. 뭐 3백과 4백 혼용. 뭐 물론 최근에는 계속 3백을 사용을 했죠. 그 다음에 선수들과의 원만한 관계 유지도 있었고, 그 다음에 선수들의 잠재력을 파악하는 데 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할 부분이 이 과거 스웨덴에서 웨스트레슨에서 있었을 때 컬처 아카데미라는 곳에서 좀 이 많은 선수들과의 관계를 유지를 했다고 해요. 이게 뭐냐면 스웨덴 팬들을 위해서 웨스트레슨에 있는 선수들과 감독이 이제 뭐 연극을 한다든지 공연을 한다든지 발레를 한다든지라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통 이러면 감독직 있는 사람들이 난 이런 거 안 하고 선수들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럴 때 포터 감독이 먼저 앞서서 또 발레를 하고 연극을 하고 그런 모습으로 또 선수들의 신임을 샀고 또 이 승격하는 과정에서 이 선수들의 지인들에게 이제 손편지를 좀 부탁을 하면서 또 선수 외에도 그와 관련된 관계도 또 유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팬들하고의 접촉 그리고 선수단 장악 이런 것도 굉장히 영리하면서도 굉장히 온화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 모습이고 브라이튼에서는 트로사르라든가 코크렐라, 덴번 같은 선수들을 또 영입도 하고 키워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레이엄 포터 감독의 지도력 그리고 플레이 스타일 뭐 이런 거 봤을 때는 그렇게 큰 거부감은 없을 거예요. 왜냐면은 브라이튼이 굉장히 재미난 축구를 하니까. 그렇죠. 브라이튼에 진짜 뛰어난 해결사가 있다면 브라이튼 순위도 쭉 수직 상승했을 겁니다. 네, 뭐 물론 지금 리그 4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득점기회를 만드는 거에 비해서는 결과가 그렇게 좋지 못했었던 것이 과거의 모습이니까요. 근데 과연 이 포터 감독이 사이즈가 큰 클럽을 이끌 수 있을까? 스웨덴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수완지도 그렇고 브라이튼도 그렇고 사실은 팀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팀들은 첼시에 비해서는 당연히 작은 클럽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첼시의 스타들을 장악을 하면서 이 거대한 구단의 체질을 개선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보호가 따를 수밖에 없죠. 그렇죠. 아무래도 포터 감독이 뭐 벌써부터 선수들과의 면담을 시작을 했다 하면서 선수들의 이 성격이라든지 성향을 좀 파악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아요. 뭐 이번 주말 리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의 서거 때문에 연기가 됐는데 요 기간이 어떻게 보면 포터 감독한테는 조금 더 구단에 적응하고 구단 알아가는 시간으로 좀 사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가 뭐 경험을 쌓는 무대가 아니라 자신의 실력을 입증해야 되는 무대이긴 한데 이 챔피언스 리그 경기도 포터 감독에게는 좋은 수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번 주 목요일 새벽에 첼시 경기가 있는데 그 경기를 포터 감독이 또 잘 이용할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럼 아무래도 전력적으로 짤츠부르크를 상대하다 보니까 선수들의 몇몇만 보면은 첼시가 확실히 더 우세한 건 맞지만 포터 감독이 또 어떤 전술을 들고 나올지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터 감독의 첼시는 좀 어떻게 좀 전술적으로 들고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포터 감독의 전술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브라이튼에 있었을 때 3-5-2 내지 3-5-1-2 포메이션을 주로 사용을 했는데요. 여기서 3백의 양쪽 스토퍼 중 한 명을 전진성 있는 선수로 배치를 하면서 좀 공격에 투자하는 모습이었고요. 변칙적으로 3백을 쓰기 위해서는 3백 중에 한 명이 공격 시에는 앞으로 전진하면서 사실상 폭백 형태로 공격을 전개하는 그리고 또 골키퍼의 이 적극적인 빌드업 참여를 지향을 하면서 이 기존의 스토퍼가 올라간 자리를 또 골키퍼로 메우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좀 특이한 점으로는 양측면 윙백을 윙어 혹은 윙포워드들로 좀 많이 기용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아무래도 브라이튼에서는 솔리마치, 그 다음 레안드로 트로사르가 이 역할을 많이 담당을 했는데 두 선수 모두 이번 시즌은 되게 좋은 활약을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첼시에서는 또 다른 윙포워드들이 또 나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을 것 같고요. 다음에 또 3백 상태로 전방 압박을 시도하다가 실패할 때는 빠르게 4-4-2로 바꾸면서 두 줄 수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4-4-2가 공간 배분이 가장 쉬워요. 그래서 압박할 때에는 4-4-2 형태로 압박하는 게 가장 선수들 입장에서도 플레이하기가 편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빠르게 수비로 전환될 때라든가 순간적으로 압박할 때는 이제 4-4-2 형태로 이제 모습을 취하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이거는 아마도 브라이튼 때 모습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바뀔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모습인데 저는 그 포터 감독이 이 모습 그대로 가는 것보다는 약간의 변화를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첼시는 브라이튼과 다르니까요. 다르죠.
그래서 뭐 첼시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게 이제 저희가 짠 예상 포메이션인데 네, 새로 영입한 선수 위주로 예상 포메이션을 짠 거기 때문에 네. 확실하진 않습니다. 네,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쪽 스토퍼를 전진 배치한다는 것 자체가 쿠쿠렐라, 포파나 두 선수 모두 다 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두 선수가 한꺼번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두 선수 모두가 전진할 가능성은 좀 많이 적죠. 네, 오히려 수비 라인에는 실바가 들어오면서 쿨리발리가 왼쪽 라인으로 빠지고 쿠쿠렐라가 7L의 위치, 왼쪽 윙백 자리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네, 그리고 나서 뭐 후반전이라든지 조금 더 뭐 로테이션을 사용하는 경기에는 기존에 있던 플리시, 지에으, 벤치 멤버들이 이 윙백 역할 쪽으로 좀 활용이 되면서 중앙으로 좀 더 치고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있습니다. 네. 일단은 측면 자원들이 중앙 쪽으로 들어오면서 중앙 쪽에서 숫자를 늘리면서 공격을 전개하는 거는 나름대로 효과를 볼 수 있는데 해결을 해줄 수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렇죠. 저는 스털링, 하베르츠보다는 오바메양에게 기회를 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오바메양의 결정력을 최대한 이용하고자 노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브라이튼 시절에 포터 감독이 결정력 때문에 얼마나 속이 탔습니까? 고생했죠. 네. 아니 경기 이 정도 풀어놨으면 결정을 지어줘야지. 왜냐? 감독이 할 수 있는 건 득점 기회를 최대한 많이 만드는 것이고 득점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는 거예요. 득점은 선수가 합니다. 그렇죠. 골은 선수가 넣어요. 그렇기 때문에 박스 안쪽에서 골 넣는 거는 선수 능력이라고 판단해서 공격수들의 이적료가 매우 높은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오바메양을 좀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확실히 포터 감독이 브라이튼에 있었을 때 이 측면 공격을 통해서 이 재밌는 축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또 첼시에는 윙백들이 되게 좋잖아요. 치렐, 제임스, 그다음 뭐 쿠쿠렐라도 있으니까 이 선수들을 또 잘 배합을 해서 또 공격에 나설 수 있을 것 같고 일단은 가장 중요한 자리는 이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브라이튼에 있었을 때 이브 비스마가 또 있었고 최근은 메갈리스터가 그 역할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선수로는 카이세도가 있었잖아요. 조르지뉴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 압박에 취약한 모습들이 많이 보여졌습니다. 네, 고질병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피지컬적으로 좋은 자카리아가 조금 더 많이 기용되지 않을까라는 또는 뭐 생각입니다. 캉테가 저 자리에 갈 수도 있고요. 네. 아, 여하튼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포터의 첼시는 매우 재미난, 굉장히 모습이 다채로운 그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다만 여기서 결정력을 높이고 상대를 압도할 수 있느냐, 이 방법에 대해서는 포터 감독이 고민을 좀 할 필요성은 있는 것 같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얘기할 부분은 첼시 이야기예요. 첼시가 이제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인데 보일리 체제에서 이제 첼시의 프로젝트가 축구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거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포터 감독 선임한 것도 역시 이 부분을 고려하고 선임을 한 것 같은데요. 지금 보일리 구단주는 맨시티가 이제 위성구단을 갖고 있는 것처럼 이런 위성구단을 통해서 좀 첼시의 대대적인 변화를 좀 예고하고 있고, 다음 풋볼 디렉터를 선임함으로써 조금 더 원활한 스카우팅 시스템을 개발하기 원한다고 합니다. 풋볼 디렉터는 빨리 선임해야죠. 네. 네. 전 리버풀 스포츠 디렉터 마이클 에드워즈하고 연결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빠르게 선임했으면 좋겠고, 축구 네트워크 있잖아요. 이거 포터 감독을 이용해서 스웨덴의 클럽 하나. 웨스트레스를 사고. 그리고 이제 미국 자본이잖아요. 네. 네. 미국 쪽에 또 하나. 또 하나. 네, 이러면서 이제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내피셜을 한번 네. 가동해 봅니다. 야, 이거 오늘 방송 내 담당은 내피셜이네. 내가 얘기한 것 중에서 팩트가 없어. 거의 다 내피셜. 다 내피셜이야. 이거 보는 애들, 야, 이거 완전 소설 쓰고 있네 하고 따다다다 치겠네. 네, 아무래도 보엘리 체제에서 보엘리 구단주가 이 첼시를 더 큰 구단으로, 물론 지금도 큰 구단이지만 조금 더 체계적이고 더 큰 구단으로 부상할 수 있게끔 좀 계획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포터 감독이 첼시를 데리고 이제 얼마만큼의 성적을 유지하고 얼마만큼의 성적을 낼 수 있는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최근 기사로는 텔레그래프의 맨루 기자가 포터 감독이 4위권에 들지 못해도 첼시는 그래도 신임을 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사실 현재 사이가 브라이튼인데 브라이튼이 이끌다가 6위인 첼시를 맡게 됐고, 그리고 사실 올 시즌 초반에 첼시가 좀 안 좋은 상황에서 이적 시장에서 영입한 선수는 포터 감독의 입맛에 맞는 선수는 아니니까 네. 쿠쿠렐라는 입맛에 맞는 선수입니다만, 네, 다른 선수는 모르니까 일단 올 시즌은 테스트를 하든 뭐 하든 약간의 과도기적인 과정이라 할지라도 인정을 하겠다. 네. 이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챔피언스리그 진출 티켓은 손에 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겠죠. 자, 첼시가 올 시즌 포터 감독 밑에서 얼마나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지, 아니면 고생을 할지 지켜봐야 되겠는데, 제 옆에 있는 사람은 아스날 팬입니다. 네, 이 사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거든요. 저는 장지현 해설위원과 친분이 두텁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첼시가 잘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만 죽이려. 네. 뭐 여러 팀들이 잘하면 좋죠 뭐. 네. 그러나 우승은 한 팀이라는 거. 네. 네, 여러 팀들이 잘하면 경쟁도 뜨겁고 네. 그리고 축구의 질도 올라가니까 팬들은 즐겁겠죠. 첼시가 빨리 제자리를 찾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재밌는 축구 기대해 보겠습니다.